이 교과서 목차 한번 보세요. 목차 1장 파트 1에서 1장에서는 영업과 영업 관리 모발적인 설명을 했고 2장에서는 영업과 관련된 그 판매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판매 과정 1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와 있죠. 그 3장은 구매 과정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구매가 이루어지는지 그 소비자들의 구매 과정하고 산업재와 관련된 조직 구매자의 구매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4장에서는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파트 2는 영업 조직의 전략적 역할에서 5장에서는 영업과 마케팅에 대한 차이 이런 게 공부했고 6장에서는 고객 관계에 관련된 전략에 대한 공부했고 파트 3에서 영업 계획이라고 하는 파트 3로 7장에서는 판매 예측과 영업 예산 측정에 대한 공부했고 8장에서는 구역 영업사원들이 어느 구역을 맡을 건가 그 구역 설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는 이제 영업 조직의 구축이라고 하는 파트 4에서는 영업 조직의 구조,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영업사원의 채용과 유지,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그 영업사원들 생했으면 교육훈련을 해야 되니까 교육훈련에 대한, 그 다음 파트 5에서는 이제 영업조직 활동을 갖다가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동기 부여 또는 동기 유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13장, 14장, 15장까지 나가려고 하는데 13장에서는 영업관리자와 관련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영업경비, 영업활동을 이제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비가 발생하는데 그런 영업경비와 관련된 집행 방안, 방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오늘날 영업이 상당히 이제 컴퓨터나 모바일 등등 상당히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런 영업의 자동화 SFA SF는 Sales Force 그러니까 영업사원에 대한 얘기 영업 그래서 Sales Force Automation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금 13장, 14장, 15장, 14장, 15장은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씩 설명하면 다 될 것 같고요. 13장에 대한 내용은 50분 정도 설명할 내용입니다. 자,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 파트 6에서는 영업조직의 성과관리 마지막 보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16장에서는 이제 성과관리에 대한 이야기, 퍼포먼스 대한 그다음에 17장에서는 보상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 18장에서는 할당에 대한 이야기해서 다음 시간도 챕터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전체 18개 챕터 중에서 6개 챕터 나가니까 수업 진행하는 동안에 교과서에다가 줄 잘 그으면서 열심히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업 경영 이해라고 하는 과목 또는 경영학 원론 과목에서부터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한번 했어요. 전민영 리더십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리더십이요? 네, 리더십이 뭐예요? 내가 끊임없이 반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구성원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또는 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거기에 몇 가지 용어가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해서 결국은 목표에 달성하게끔 하는 게 결국은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은 누가 구현하는 거예요? 리더가 하는 거예요. 리더가 하는 거예요. 리더라고 하는 말하고 좀 유사한 말 뭐 있죠? 관리자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관리자하고 리더는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고 의미상으로 보면 나중에 이제 또 설명하겠지만 관리자보다는 리더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바람직한 용어예요.
여러분들 경상관에 들어와서 층층마다 써 있는 말이 있어요. 그 내가 4가지 캐치프레이즈를 써서 지금 여기 중간에 올라가는 데도 있었고 커피숍 위에 붙어 있는 건 이제 뺐더라고요. 밖에 그 경치를 보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는 이유는 어쩌면 아마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한 거예요. 그냥 내가 뭐 리더가 아닌 그 밑바닥에서 일하려고 하면 대학 안 다니도 관계 없는 거죠. 대학을 다니는 것은 어떤 바람직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 오늘은 이제 경영 원론이나 기업 경영에 배웠던 리더십에 대한 내용과는 다르게 영업 관리자와 관련되어 있는 리더십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가치 있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뭐 조직의 목적 또는 조직의 목표라고 하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가치 있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고무시키는 능력이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영업에서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영업사원이 회사의 영업 부분에서 교과서에서는 회사의 성공을 하겠는데 영업사원이 뭐 회사 성공을 다 기여할 수 없는 거니까 영업사원이 회사의 영업 부분에서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일선에 있는 영업관리자의 능력이 바로 영업에서의 리더십이다. 이러한 영업 분야에서 좋은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게 다른 분야보다 힘들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3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영업사원이 외부에서 활동하는 게 많기 때문에 영업사원을 이렇게 접촉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영업사원들은 좀 자유로운 영혼 같은 그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섭받는 걸 싫어하니까 간섭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자꾸 이게 뭘 행사하려고 하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가 심한 영업사원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뭐 영업사원이 어떤 영업의 성과를 내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 받는 사람한테 뭐 비전을 심어주고 뭘 하려고 하면 힘든 거 아니냐, 그런 3가지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리더라고 하는 사람하고 관리자는 좀 행동상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잘 구분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구성원들한테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어떤 비전을 잘 제시하는 데 관심을 갖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아마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라든가 최고 경영자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사실은 구성원들한테 비전을 잘 제시하고 그 비전을 공유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비전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비전만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행동을 따르죠. 자기가 자동적으로 그걸 위해서 뭐 공부도 할 것이고 행동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전을 잘 제시하고 그 비전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리더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견해서 이에 대한 능동적인 조치를 취한다. 막상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앞서 다른 사람보다 미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통찰력인데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문제를 잘 예견해서 거기에 맞게 능동적으로 조치를 잘 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리더가 됩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 모두가 같이 일할 수 있는 팀을 잘 구축한다. 여러 번 그동안 반복했죠. 과거에는 영업도 혼자 하는 영업이었지만 요즘에는 팀 영업 중심으로 가니까 이 팀을 잘 구축하는 게 좋아요. 팀을 구축할 때는 똑같은 그 동질성을 갖는 사람들은 팀이 안 좋습니다. 한 사람이 분석적이면 한 사람은 또 다른 능력이 있고 한 사람이 말을 잘하면 한 사람은 뭐 페이퍼를 잘한다.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다양한 그 자질을 함양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팀으로 잘 엮어서 거기에 그런 팀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꼭 이렇게 선정을 뒷받침해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네 번째는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솔선수범해야 롤모델이 돼야 된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다 각자 뭐 다 잘난 맛을 살기 때문에 뭘 이렇게 지시만 하고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리더가 항상 자기 스스로 먼저 솔선수범해야 돼. 솔선수범해야 롤모델이 되어야 구성원들이 다른 형태가 되어서 그 롤모델,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영업사원의 말을 경청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영업사원을 보충한다. 요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경청이지, 경청.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경청에 대한 종류를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몇 번 했어요. 그냥 소극적인 경청, 적극적인 경청, 공감적 경청. 마지막 단계가 뭐였죠? 여러분들은 항상 잊어버리니까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이 또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소극적 경청. 두 번째는 적극적 경청. 적극적 경청이 좋지 않은 이유는 적극적 경청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막 제시를 해요. 근데 말을 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내 말을 공감하고 들어달라고 하는 거지 네가 다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교육자라든가 뭐 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적극적인 경청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야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하는데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경청이 공감적 경청이라고 해요. 그냥 공감만 주로 해주는 경청인데 요새 새로 나온 경청이 한 가지가 제가 컨텍스트에서 맥락적 경청이다. 공감적 경청만 가지고는 지나고 나서 꼭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감적 경청에 알파를 더한 경청이다. 그러니까 알파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이야기는 한두 마디 거들어줘야지 내가 꼭 들어만 주는 것이 다는 아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가 확장이 된다는 얘기죠. 친구 관계, 우정이 쌓인다는 것은 사실은 출발은 경청이에요. 경청이. 내가 잘 들어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말이라고 하는 게 많이 하면 할수록 거짓이 들어가요. 거짓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은 경청은 뭐냐? 가장 좋은 소통은 뭐냐? 윤진 기억나요? 가장 좋은 소통은 뭐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겠어요. 네? 들어주는 거라겠어요? 눈빛 교감이라겠어요. 눈빛 교감이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결혼식에 제가 주례를 몇십 상을 섰는데 그 신랑 신부가 앞에서 이렇게 주례하는 이야기를 듣고 둘이 눈을 마주치는 그 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겠어요? 우리 오늘 결혼하는데 이 마음, 현재의 마음을 변치 말고 평생 함께 잘 살아보자 하는 어떤 마음의 다짐 아니겠어요? 그걸 말로 표현한다 해가지고 오히려 말로 표현하는 순간에 더 그 의미가 희생되죠. 여러분 살면서 결혼하더라도 너무 부부라고 해서 말을 많이 하려고 하면 거기에 항상 거짓이 들어가고 말 잘못하면 실수가 들어가요. 실수가 들어가면 마음을 상하게 해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눈빛 교감하고 그냥 손 한번 만져주고 이런 어떤 행위가 훨씬 더 좋은 소통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리더가 되더라도 너무 구성원들한테 말을 많이 하면 그 말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리 잘해도 다 까먹어요. 제가 톨스토이에서도 보면요. 어떤 분이 많이 협찬을 해요. 협찬을 하는데 마이크 붙잡는 걸 좋아해요. 근데 마이크 붙잡으면 20분, 30분 붙잡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자기가 협찬했던 것이 다 까먹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가 되더라도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10가지가 있으면 2-3가지만 하고 나머지를 자꾸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되어야 존경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비전과 부합되는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 즉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도전하는 성향,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자세를 리더라고 할 수 없어요. 항상 새로움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욕망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살면서 욕망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욕망이 있어야 돼요. 살고자 하는 게 욕망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욕망은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내가 때가 되면 먹는 행위. 근데 먹는 게 과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쪄요. 네.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비만이 든다거나 그 직장에서 사람들 리크루트 할 때 뚱뚱한 사람 뽑지 않아요. 왜 안 뽑을까요? 자기 관리 능력. 김민재가 좋아하는 자기 관리 능력도 못하는 사람을 누가 뽑겠어요? 두 번째는 성욕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걸 잘 먹는 사람은 성욕도 있어요. 먹는 걸 못 먹는 사람은 성욕도 없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있어야 새로움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식욕, 성욕, 그 다음에 이제 새로움에 대한 도전하는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야 사실 그것들이 그 도전하는 성향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는 구성원들의 활동에 통제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이놈들이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감시, 감독, 발생한 일을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이나 예언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인 이슈보다는 단기적인 이슈에 관심을 갖는 게 관리자고요. 행동으로서 롤모델이 되기보다는 우수한 실적에 대한 칭찬과 같은 말 위주의 피드백을 한다. 회사의 방침이나 규정을 전달하는 것 같은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위에서 온 거 전달해주는 정도로 끝나면 그 사람은 관리자죠. 주어진 업무를 실수 없이 수행하는 데 주력한다. 그러니까 저 주어진 일을 올바르게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어진 업무를 어떻게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이 관리자고,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주어진 현실을 때에 따라서는 그게 못마땅하면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왕이면 관리자에서 머물지 말고 리더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가장 말단 대리나 과장 정도라고 하면 사실은 관리자 역할이 더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태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관리자의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업관리자가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영업관리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자동차 대리점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하면 그 사장을 우리가 영업관리자라고 한다고 하면 그 영업관리자는 영업사원 채용해서 영업팀을 구축하고 영업팀을 통솔해 나가고 또 영업팀 잘 일을 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성과가 나면 성과에 맞춰서 보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업관리자의 역할이 되죠. 영업사원 채용한다는 말은 뭐냐? 영업사원 채용은 영업관리자의 가장 그 시작점이자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죠. 일선 영업관리자가 채용을 했다고 해서 위에 위 단계에서 다시 또 결정하겠지만 일단 처음 우리가 일을 시작하는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영업사원 채용. 두 번째는 영업팀의 구축이에요. 영업사원들이 갖추어야 할 그 영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지식이나 자질 이런 것들을 교육 훈련을 시켜서 잘 제고를 시켜서 그런 제고시키는 자체가 중요한 영업관리자의 임무 또는 업무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대의 조류에 부합하는 영업 프로세스를 전파해야 된다. 우리 과거의 어떤 영업 방식보다는 요즘 방식이 이제 영업의 여러 가지 트렌드에서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 변화 같은 것들을 미리 자기가 잘 공부를 해서 습득을 해서 잘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다. 영업팀의 통솔입니다. 영업팀 전체의 비전을 설정해서 영업사원들과 함께 얼라인먼트, 공유하는 것, 쉐어하는 게 중요해요. 영업사원 개개인의 비전도 제시해야 된다. 그럼 그 영업관리자가 영업사원 한 명 한 명 개개인에 대한 어떤 비전도 서로 공유한다고 하면 훨씬 더 그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영업팀의 관리, 영업팀 내에 다양한 업무가 있어요. 인사업, 재무 업무, 마케팅, 자산관리, 영업 경비들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해서 영업사원이 영업망을 전담할 수 있도록 영업에만 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업팀의 보상입니다.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잘 설정해서 구성원들이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대가를 잘 받아서 서로 공평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능한 영업관리자의 성격적 특성이란 관련 능력입니다. 유능한 영업관리자가 되려고 하면 성격적 특성에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간단하게 하면 첫 번째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해도 안 돼. 어떻게 하겠어? 우리 이번 달 자동차 100대 팔아야 된다 하면 100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야 마음 자신감이 있어야지. 그거 되겠어. 요새 돈이 사람들이 있어. 경기가 엉망인데 이렇게 자꾸 우리가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니까 첫 번째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능동적이어야 돼. 능동적이라는 얘기는 어떤 환경에 맞닥뜨려서 자기가 도전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자세이죠. 그래서 수동적이면 안 되고 능동적이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열정이에요. 패션.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학교 갈 때까지는 좋은 대학 가고 어쩌고 이런 거 따지지만 지나고 보면 인생 사는 게 결국은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서울대 하라벨 나와도 하버드 하라벨 나와도 열정이 없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열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DNA 부모한테 상당히 받아요. 열정이 없는 사람이 그다지 없어요. 근데 그 열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 모티베이션이 되면 어느 계기가 되어서 열정을 발휘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열정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좀 먹어서 열정이 있는. 근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그 열정이 빨리 가져가지고 그 오랫동안 지속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 가면 훨씬 더 부도 많이 가질 수 있고 성공적인 어떤 레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열정이 중요하다. 혹시 배우자를 구할 때 몇 가지 테스트를 해서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냥 열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표 의식이 뚜렷해야 되고요. 체력이 감당이 돼야 돼요. 비실비실 매일 하면 감기만 걸리고 등산 가자고 하면 아래에서 그냥 몇 발짝 가다가 우리 그만 가자 쉬자 이런 사람들은 체력이 안 따라주는 사람. 체력이 없는 사람은 열정이 안 따라줘요. 하지만 건강해야 돼. 교회인처럼 아침에 새벽에 10바퀴 따고 뛰고 와도 학교 가서 졸지 않아야 돼. 종이 안 졸지. 정도의. 다시 말하면 열정은 그냥 열정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다. 첫 번째 뭐라고? 뚜렷한 목표를 가진 사람. 두 번째는 체력이 뒷받침을 해줘야 돼. 근데 이것도 사실은요. 부모한테 태어나요. 부모가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자식도 열정이 없어요. 내 자식이 열정이 있길 바라면 나부터 열정을 가져야 돼. 그래야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애가 나야 걔도 열정을 가져. 내가 비리비리 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애가 열정이 있겠어요? 성숙성. 요새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 다혈질이 되면 안 되고요. 좀 역지사지 좀 배려할 줄 알아야 돼. 배려라고 하는 거, 역지사지, 또 성질이 급하지 않는 거, 또는 책임감, 국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부하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갖는 거. 근데 책임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자리 다 하지 않을 때도 좋아요. 내 걸 먼저 챙기게 되면 성숙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결국은 이제 구성원들이 다 옮기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창의성이 있어야 되겠다. 창의성도 한 70%는 타고나요. 베토벤은 몇 살밖에 안 됐는데도 작곡했잖아요. 그건 그 작곡이 그게 배워서 이렇게 됐겠어요. 타고난 거지. 타고나요. 창의성은 타고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창의성이 있냐? 타고난 거 플러스 자기가 어떤 분야에 대한 남보다 더 많은 지식 습득,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관심도,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창의성도 안 나옵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몰입해서 생각하게 되면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창의력인데, 그 창의성이 있어야 결국은 유능한 영업관리자의 기본적인 성격적인 특성이다. 관리적인 능력으로는 4가지 얘기했어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요새 뭐 가장 대학에서도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교수가 강의 위주 수업만 해서는 안 되고 자꾸 문제를 던져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게 하고 또 PPT도 만들어 발표하게 시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문제 해결 능력이죠. 영업의 어떤 성패가 어떤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려고 하면 결국은 그 전략이나 방향이나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느 부분에서만 해결될 수 없고. 대인관계 기술입니다. 대인관계가 어떤 그 업무가 뭘 잘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인터퍼스나 어떤 그 스킬이 없으면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 잘 스무스하게 해갈 수 있는, 그럴 걸 하려고 하면 이 말도 어느 정도 예쁘게 말 잘해. 예쁘게 말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쁘게 말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말을 해야 돼요. 거슬리지 않게 말하고, 또 말에 뼈가 있어야 돼요. 말이 뭐냐? 그러는 두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한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 의미가 없거든요. 조리가 있어야 돼요. 순서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의사소통 기술, 뭐 설득력, 다 이 뭐 대인관계 기술부터 3가지가 다 관련된 기술인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 유능한 영업관리자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리더십 중에서 그 트랜섹셔널 리더십하고 트랜스포메이셔널 변혁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과거의 리더십이에요. 리더가 부하들이 기울이는 노력에 대한 대가를 줘서 유형무형 보상을 줘가지고 그걸 바라고 구성원들 일하게끔 하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리더와 부하 간의 어떤 주고받는 거래, 이렇게 리더십을 보는 게 거래적 리더십인데, 거래적 리더십의 3가지 특징은, 주로 거래적 리더십을 구현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주로 단기적인 목표 달성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거래적 리더십을 구현하는 사람. 두 번째는 업무 지향성이에요. 그래서 부하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만 부하를 보는 관점. 그래서 리더의 관심은 오로지 업무를 완수하는 데 있기 때문에 부하 그 개개인의